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수요일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고개를 좀 들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죠. 내일장 전략부터 또 오늘 시장에 대한 복귀까지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어서 오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했더니 오늘 안경을 좀 쓰셨어요. 네. 이미지 변신을 하셨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좀 이미지를 바꿔보시려고? 집중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려고 안경까지 썼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조에서 거짓말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서는 근데 오늘 약속해 주신 만큼 좀 집중해서 시장 분석해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의원님은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편안하게 오셨어요? 네. 분명 아까는 오는데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두 분 다 저한테 자꾸 거짓말을 해주시네요. 아무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하루 앞두고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내마녀가 심수를 부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일장이 조금 바뀔 것 같고 또 이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장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저도 좀 다음 시간에 안경을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한 줄 정리 어떻게 해볼까요? 다시 성장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요. 지금은 바이오 천하죠. 네. 바이오 천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강 체제에 나머지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성장주의 대표 섹터인데 도대체 이 성장주 질주가 언제 끝날지 사실 쳐다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세를 즐기면 되는데 새로 들어갈 입장에서 타점을 잡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새로 진입하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봤던 종목 오늘 제 방송에서도 추천드린 종목이 하루에 보통 10% 이상씩 다 올라가는 장이니까. 네. 그래서 타점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시 바이오로 왔다. 그럼 왜 장이 이렇게 가느냐? 몇 가지 지표로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시장이 변화할 때는 이제 지표로 확인할 게 있는데 실물은 안 좋은데 지표는 지금 돌아가는 게 많다고 얘기했죠. 첫째가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어느덧 119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강세예요. 네, 외국인은 이제 딱히 그렇게 심하게 국내 시장을 팔 생각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커머더티 쪽을 봐도 유가가 어느덧 이제 40불 언저리까지 왔다는 거는 위기 전에 가격까지 왔다는 거고요. 실물을 반영하는데 가장 영향을 나타내는 게 이제 동이에요. 구리. 구리 가격이 벌써 저점 4,700포인트에서 5,700까지 이미 이제 빠르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다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표로 보면은 실물이 어렵다는 건 이제 자영업이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나 이렇게 커머더티 쪽이나 환율을 보면은 경제 재개를 통해서 풀린 통화가 굉장히 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체크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고 그러면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하에서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 21선을 보고 가면 됩니다 했는데 21선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는 불안하지만 딱히 뭐 지표적으로는 불안할 일이 없다. 근데 그중에 가장 끌고 가는 게 지금 제약이에요. 그래서 제약은 처음에 출발했던 게 이제 미세먼지의 마스크부터 출발했던 게 네. 진단키트, 의료기기 돌아서 지금은 이제 치료제의 항암까지. 그렇죠. 그래서 묶여서 뭐 요새 그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상한가가 뭐 계속 속출하면서 다음 타자가 뭐냐 이런 이제 계속 돌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기관 환매를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6월 4일이죠. 6월 4일부터 기관이 굉장히 큰 매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2,000억, 1,400억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도를 하는데 이걸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돌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금융 투자나 투신 쪽에서 이 환매 물량이 끝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잠깐 제가 환매 물량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그러면 이 종목 장세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이 받았던 물량을 다시 기관이 받아가는 선순환이 되면 지금 눌려있던 바이오만 좋고 지금은 IT는 굉장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IT가 다시 받아가면 종목 장세는 더 연장될 것 같은데 이 수급이 끊어지고 바이오마저 끊어지면 비로소 그때는 좀 조정장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IT 중소형주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수급 주체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자, 최충성 위원님한테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만. 네, 오늘은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망? 네네. 왜죠? 네, 일단 지수가 이제 상단의 2200선을 돌파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면은 갈 자리가 조금 남아있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수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딱 위치해 있어요.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더 갈지 아닐지 뭐 추가적인 뭐 상승 가능성,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다만 낙폭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닿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우선주 장세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뒤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일단 우선주가 상승을 하는 건 상승장의 거의 끝트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 끝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끝물이라는 건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고 다시 이제 온택트로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신문 기사나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언택트나 뭐 그런 것 원격 의료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사에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추후에 천천히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좀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준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장이 이제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 장도 체감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기에 지수는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면 뭐 좋은 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성장주다, 일단 관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요. 오늘 장을 이끌었던 이슈들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를 제가 고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좀 시장 공부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를 할까 하다가 또 너무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과목 같은 종목들이다. 어려워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이슈 같은 거는 이게 모멘텀 하나, 펀더멘탈 하나 이렇게 가면 좋아요. 모멘텀 하나, 펀더멘탈 하나. 그러니까 너무 모멘텀 위주로만 이제 이슈를 설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바이어스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실 텐데 이제 이슈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럴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다 이제 모멘텀인데 모멘텀으로만 쏠리면 실질적으로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핫한지 이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따로 섹터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제2의 테슬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 같은 종목은요.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죠.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으로 수소 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면서 오늘 급등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또 수소차 관련해서 이미 섹터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성장 기대감을 가졌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제2의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제2의 테슬라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물론 테슬라는 전기차에 좀 국한된 그런 부분이고 니콜라 이제 관련해서는 좀 수소차에 뭐 테슬라와 견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추후에 좀 봐야겠지만 수소차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꿈의 차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뭐 수소 트럭 업체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수소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뭐 성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나스닥 시장 그 상장으로 인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진출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개발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이르면은 2023년부터 이제 수소 트럭이 양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물론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만 일단 진위 여부를 잘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 한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형주가 먼저 상승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지금 한화를 뭐 못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배 아프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매매를 했던 수소차, 수소 섹터라고 불리웠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생각보다 잘 가지 않아요. 아마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흐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려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사실상 추후에 좀 대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옥석가리기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수소차 관련해서 기존에 뭐 일진다이아나 미코, 대부분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굳이 나스닥 상장 이 이슈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테마가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뭐 섹터군들이 지금 순환매가 끝나고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을 할 거거든요. 다만 그 자리에서는 내가 대형주가 아닌 대장주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옥석가리기를 하는 그런 거를 좀 잘 선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갈 섹터군들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제 시장을 보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옛날에는 한 1등에서 3등주 정도까지도 같이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대장주가 아니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 옥석가리기가 꼭 필요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박원자 위원님께도 여쭤야겠죠.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수소 경제는 정부와 또 그 글로벌리에서 그린 재생으로 그죠? 정책적으로 미는 분야예요. 그렇죠. 이번 정부가. 다만 아직까지 산업이 개화되기에는 인프라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수소 경제는 운송수단 트럭이 이제 주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산업 인프라가 다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소를 이제 발생하는 게 부생 수소라 해가지고 그냥 뭐 철강 회사의 부산물이나 석유화학 계통의 이제 부산물로 뽑아내는 정도면 지금 쓰는 수소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수소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정말 수소차가 나오고 수소 발전소가 나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소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부생수소가 아니라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뭐 물 분해를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이 지금은 전혀 투자할 이유가 없죠. 수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이 그려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아마 큰 방향은 아마 전기차는 승용차 위주로, 수소차는 이제 트럭 등의 대형 화물 위주로 이런 방향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갖고 효율을 뭐 킬로와트당 뭐 완충당 1000km를 간다. 그럼 사실 수소차는 크게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경쟁력이 이제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냥 이슈에 따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수소차 테마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력했죠. 네. 2년 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했는데 요새는 뜨뜻미지근하죠. 그 테마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에 도입됐을 때 가장 강한 파동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올 때는 그 산업이 만들어질 때 두 번째 파동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수소차나 수소 로드맵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반응하는 수준이 나오지 여기서 1차 시세를 능가하는 시세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그러면 이제 한화가 미국에 벤처 투자를 한 거죠. 니콜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기업이 하나 종합화학하고 하나에너지가 1억 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한 7억 8천만 불이 돼서 평가액으로 한 9천억 정도가 됐으니까 대박이다, 이런 내용인데, 항상 이렇게 지분법이 있으면 도대체 지분이 얼마인지를 좀 평가해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종합화학은 하나솔루션이 36%를 갖고 있고 하나에너지가 39%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너지는 그냥 오너일가가 100%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하나가 3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면 9천억 평가액이 하나한테는 삼삼하면은 한 2,500억, 3천억,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에는 그대로 한 3천억 수준. 그러면 네트로 이게 기업 가치를 올려주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한번 치면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때 이 하나솔루션 상담이 왔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얻어 걸린 건 팔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거는 이익 실현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제 오늘 꼬리 달고 내린다는 게 이제 이미 그거의 반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따라가더라도 정확하게 기대 수익과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가 반영되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은 행동하는데 좀 참고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오늘 한화솔루션 그리고 한화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까지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그렇게 전략을 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꿈의 차인 수소차에 관련된 이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앞서 최충성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정말 우선주, 우라는 글자가 붙은 것들은 다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니까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산 퓨얼세, 물론 두산그룹주들은 이제 관련 이슈가 있었죠. 일양약품 우선주, 삼성중공업 이거는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6일 연속 한화 우선주, 또 한화솔루션 우선주 등 우선주는 다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상승장의 끝물일 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이슈가 정말 맞는 말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박원재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쭐게요. 네. 위원님, 정말 상승장 끝물에 나오는 게 우선주들의 좋은 흐름입니까? 흔히 이제 순환매 돌 때 대체적으로 우선주나 금융주가 가면 순환매 끝자락이 됐던 게 과거의 통계입니다. 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우선주가 이렇게 이제 가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데 이제 이 유동성이 굉장히 급한 자금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머니들. 쉽게 얘기해서 요새 이제 그 스포츠가 좀 중단되다 보니까 뭐 스포츠 토토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투자했던 자금들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들어왔다래요. 대부분의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대안 시장을 찾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주식시장이 장도 좋으니까 단기간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만만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우선주는 타겟이 됩니다. 우선주의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국내에 이제 우선주가 도입된 배경은 8, 90년도 말에 기업들이 이제 자본 조달을 하는데 지분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자를 좀 하고 싶은데 자기 지분을 좀 희석하기 싫으니까 정부에서 야 그럼 우선주라는 걸 발행을 해봐. 그럼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투자자한테는 이제 딱히 매력을 뭘로 줄까 했더니 배당을 좀 더 줘봐. 그래서 이제 우선주는 배당을 한 0.5%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발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배구조를 순환 출자 구조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갖고 이게 잠깐 발행되다가 말았어요. 우선주가. 그래서 우선주를 보면은 뜬금없이 구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작은 분량이 발행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주하고 이제 우선주하고 해외는 우선주가 자본 조달의 창구로서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본주나 우선주나 비슷한 규모로 발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본주에 비해서 괴리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90 내지 95% 수준에서 배당만 주고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난 배당 조금 더 받을래. 그러니까 배당에 유리한 우선주가 나쁘지가 않아서 그런 니드하에서 우선주 시장이 잘 발달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이게 중간에 기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주 발행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어느 세력이 잡아서 끌어올리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 친 종목들을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일양작품 우선주, 한화솔루션 우선주, JW 다 이게 상한가입니다. 항상 시가총액을 보세요. 시가총액이 390억, 217억, 80억, 230억, 60억, 50억.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 100억 언더에 있는 자금, 어떤 이런 유통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10억만 갖고 들어오면 상한가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상인 거죠, 그냥. 이거는 그 시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수급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뭐 요새 그 놀팩, 슈펙스 이거 이슈 러시아 삼성 이슈로 해서 본주도 가니까 그러니까요. 우선주는 뭐 이거 아주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우선주가 본주보다 월등히 뛰어넘는 가격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있을 그런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주의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 하면 지금 걷어들인 세력들이 판을 엎어버릴 때 이건 계속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판을 엎어버리면 팔지도 못하고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모멘텀을 투자하시더라도 그 배경과 이 속성과 그 끝의 모습을 생각을 하시고 항상 내가 빠져나갈 자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가셔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투자를 이렇게 모멘텀 쫓아다니고 특히 이렇게 거래량 이제 끊기면 절벽인 이거 평소 가면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팔래야 팔 수도 없는 그래서 이런 주식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그냥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하시더라도 본인이 하시는 투자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는 항상 파악을 하고 투자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투자를 해야 잘못 이제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원재 위원님께서 일양약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우선주는 올랐는데 본주는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 우선주를 보면서 항상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최충성 위원님께도 또 이 이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우선주 어제부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선주 오늘도 굉장히 어제보다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일단 우선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거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거래만으로도 굉장히 주가 거래가 평소에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거래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은 이제 금액만 들어와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다는 거는 내가 바닥에서 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가 어제 그냥 우선주 아무거나 사셔도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바닥권에 있다면은 한번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매 대응을 하시더라도 일단 급등락이 굉장히 급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하락에서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걷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건 좋고 일단 우선주 관련해서도 기존에 올라갔던 거를 좀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 잡으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올라가지 않은 그런 우선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시 그리고 순환매 장세의 종료 신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환매 증시 장세의 끝은 언택트나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을 할 거거든요. 일단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 없는 종목을 사라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투자 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우선주가 이렇게 약간의 거래량만 실려도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인 줄 몰랐는데 만약에 잘 모르고 이제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들은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패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정리를 해봤으면요. 오늘의 업종과 종목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충성 위원님한테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여러 업종도 움직이긴 했는데 업종과 종목 어떤 걸 눈여겨보셨어요? 네, 일단 통신장비 관련해서 로지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 그런 하는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디지털, 특히 이제 산업군들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빠지시는 그런 함정들인데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이 거의 뭐 몇천 원, 뭐 몇백 원대부터 이제 거래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몇백만 원을 거의 몇천만 원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피자를 한 판을 시켰는데 내가 너한테 줄 건 없고 비트코인을 몇백 개를 줄게 라고 했던 그런 뭐 일화들, 장난 같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디지털 화폐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뭐 도입 단계이고 정부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서는 그냥 넘겨짚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하락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할 때는 뭐 정부에서 실질적인 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기대감에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노려보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조금은 어느 정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선반영된다는 부분을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오늘 종가 정도에서 한번 진입을 만약에 내일 시초가를 잘 확인을 하시고 오늘 종가가 4,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목표 구간인 5,300원 전 매물 구간 정도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좀 짧게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4,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물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를 굉장히 제가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너무 지금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20% 넘는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3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짧게 잡아준 만큼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좀 중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박원재 위원님의 업종과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바이오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위원님? 네. 바이오시밀러가 왜 이렇게 잘 갈까요? 좀 코스닥에서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네. 다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그렇고 네. 이쪽에 가장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원님? 기대감이 이제 있어서 올라왔지만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죠. 네. 이게 주식시장은 흐름의 이제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이라는 건 이제 그 전사가 예전에는 이제 그 의약, 그 제약이라는 게 다 화학 케미칼 약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희귀병이 나오니까 전통적인 케미칼 약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R&D를 통해서 단백질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내는데 그게 이제 오리지널 약이죠. 그래갖고 8대 희귀 질환에 이제 전부 이렇게 오리지널 약, 단백질 치료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슈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 8개, 9개 섹터에 희귀병 치료제를 만들어내는데 이거에 통상 따르는 특허 기간이 25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게 이 약으로 빅파마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2015년부터 2025년 사이겠구나. 특허가 끝나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통 일반 케미칼 약은 이제 우리가 그 케미칼 약은 복제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화학 제품약은 그냥 다 복제약 카피해서 팔아보낸다니까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사의 대부분은 여태까지 이렇게 케미칼 약을 복제하면서 그냥 영업 위주로 영업을 해왔고요. 그런데 2000년 중반에 이제 대한민국의 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요거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끝나면
이거 돈이 되겠다 싶어서 2000년 중반에 출발한 게 셀트리온입니다. 서정진 회장께서 그때 상당히 먼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본 조달해서 굉장히 고생해서 끌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이 약품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들어오면 이게 레드오션이 돼서 수익이 확보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단백질이라는 게 이거 배양을 통해서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단백질 배양을 통해서 그 송도에 가면 이제 공장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풀 프로세스를 쉽게 못 들어온다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특허가 끝나면 너도 나도 시밀러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뛰어들면은 단가도 안 맞고 수익 확보하기도 어려우니 야 저건 레드오션이지 블루오션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최근 진행되는 거 보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시밀러 시장에 못 들어와요. 오로지 증설하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35만 리터로 가장 크고 셀트리온이 지금 1, 2공장을 통해서 25만 리터인데 해외에 15만 리터를 지금 추가로 공장을 증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수주가 나오고 있죠. 삼성바이오가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단위의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장을 그럼 빅파마들이 그동안 어디가 있느냐? 삼성로직스가 했고 셀트리온이 했고 해외로 보면 베링거 인겐하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론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지필름 정도가 있습니다. 그 굵직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바이오시밀러 공장 증설을 못해요. 그건 결국은 그 단백질 배양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이건 제조업이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갖고 설비 투자하느니 앞으로 나오는 모든 거를 이걸 CDMO라고 합니다.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고 네가 개발해서 난 오다 줄 테니까 주어. 그러니까 삼성한테 의뢰하는 게 싸다는 거죠. 나는 투자 리스크를 회피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가는 건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아마 시가총액 유의를 두고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합병사와 삼성바이오가 경쟁을 할 겁니다. 얘기했는데 어느덧 하이닉스는 66조인데 그때 한 20조 이상 벌어졌었거든요. 셀트리온 합산 시가총액이 오늘로 55조입니다. 55조요. 네, 그래서 이제 10조 간격으로 들어왔고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이 47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런 배경 속에서 시밀러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이익 규모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세계 1위의 이제 그 단백질 의약품이 이제 슈비라인데 슈비라도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견고하고 경쟁력이 대단하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소형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바이넥스라는 기업은 이제 그 송도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라는 걸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나라에서 세워서 이거 운영업체를 맡겼는데 바이넥스가 여기에 최초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됐다가 작년 말에 이거 재선정을 한다 해서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다시 재입찰을 통해서 바이넥스가 선정이 됐어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매출이 한 300억 수준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수혜를 받을 겁니다, 아마. 현재 시가총액이 4,500억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수익이 나는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되게 꿈만 있는데 이 기업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1,300억 매출에 140억 정도 매출 추정인데 시밀러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도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업을 선정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팩트를 갖고 미래가 좀 예측 가능한 기업을 갖고 오면은 좀 확률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성장 산업의 핵심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달나라 주식이 됐으니 중소형주 중에서 4,500억 수준의 성장성을 따라잡는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있다는 소개 차원에서 한번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이제 싸다 비싸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 프리미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송도권이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 16,000원에 손절가 12,000원 수준으로 잡고 한번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아는 종목들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바이넥스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업종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내일장은 특히나 6월에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관망하는 게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박원재 위원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위원님 혹시 베스트 공략주도 바이오 쪽 준비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IT입니다. IT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지금 뭐 시장에 거의 완탑으로 뭐 레고캠 바이오나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바이오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부강약품과 심풍제약을 필두로 한 이 치료제 이슈가 핫하고요. 요거에 병영해서 그 이제 항암 치료제가 1세대 이제 그 케미칼 항암제에서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 네. 성장을 느리게 하는 거,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NK 세포라 그러죠. 자연 치유로 하는 거를 이제 그게 작년까지 신라제닌이 바이로메드니 이런 기회했던 거고 이제 4세대 항암제가 나오는데 이게 병령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NK 세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에 키트루다와 이제 병용해서 거기에 표적 항암제 성분까지 집어넣어서 투입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는 게 ADC 기술인데, ADL인가? 이 기술인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요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을 이제 이렇게 섹터별로 이해를 하시면 그 넥스트가 뭔지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이렇게 흐름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왜 이제 IT를 갖고 왔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톱으로 계속 시장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톱이 쉴 때 다음을 받아줄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IT일 확률이 대단히 많고 최근에 IT가 조정을 받는 거는 기관의 환매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걸 외국인이 다 받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손바뀜이 제가 볼 때는 내일 만기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바뀔 텐데 그러면 IT 중에서 이제 좀 찾아보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PCB 업체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왔는데 PCB 업체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PCB 업체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고부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가 다 도산을 하고 지금 이제 대만 업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인데 국내에는 딱 3개 남았습니다. 샘텍과 코리아 서킷과 대덕전자 3개가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은 기업은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모리 패키징이 이제 최근에 그 계속 미세 공정이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본딩 와이어로 이제 그 PCB 기판에 접속을 했는데 요새는 본딩 와이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딩 와이어를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라 해서 살짝 얹는 PCB 기판에 그걸 연결해주는 기판이 이제 이 PCB 기판을 하는 업체가 샘텍,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예요. 그래서 샘텍의 이제 성장 요인은 지금 하반기에 메모리 투자나 비메모리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수혜를 오롯이 남은 3개 기업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샘텍이 그 서브스트레이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85%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텍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많이 제자리에 머물렀는데 이 가격대면은 하반기에 좀 편안한 구간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수준 잡고 지니까는 뭐 오늘 12,100원이니까 이 수준 잡아서 손절가 9,900원 하시면은 하반기까지 보면서 투자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심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PCB 관련주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심택 세 가지 이제 PCB 관련해서는 세 가지 업체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중에서 심택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15,000원, 매수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9,900원까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짜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자세하게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심택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심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일단 저는 컴퍼니 K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지금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굉장히 급변해서 이 섹터를 따라가고 저 섹터를 따라가고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등락이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종목들은 거의 따라갈 수가 없고 뭐 상승을 하지 않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꾸물꾸물 움직이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이 종목들은 기존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생충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서 뭐 바른손 ENA 많이 아실 텐데 제작사 또 움직이지만 일단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투자 회사들도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업체들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표적 항암제나 뭐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거기 투자한 그 기업들 아무 회사나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잘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자기네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기업들을 좀 넓혀간다. 이 종목 하나에 좀 국한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뭐 한 부분 표적 항암제라고 이 회사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그 회사가 먼저 당사자인 회사가 먼저 움직이겠지만 이 종목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목은 굉장히 등락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나 각종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멀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인과 이제 기관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도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뭐 들어왔다 나가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가격대도 뭐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일단 매수가는 8,200원 정도 오늘 종가 8,210원인데 일단 8,200원 정도 매수를 진행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10,000원 정도 스윙 관점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하단 7,3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조금 끌고 가시는 그런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15,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께서 오늘은 또 바이오 벤처 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컴퍼니 K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매수가 8,20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300원까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짜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최충성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대응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내일장도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겠지만 위원님들 말씀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